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한때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주.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전주가 정체돼 있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행정 통합은 물론 대규모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까지 답답함만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주의 해묵은 난제를 풀고 새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가 누군지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촘촘히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할 새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국주영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예비후보 국주영은입니다. 자, 우범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피지컬 AI와 함께 전주 대변혁을 이끌 적임자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지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의 순서는 모두 발언과 2번의 공통 질문, 3번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모두 발언입니다. 자, 먼저 국주영은 후보입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현장을 잘 아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국주영은입니다. 지금 전주시 고가는 비어 있고 1조 원 가까이 빚이 쌓여 있습니다. 호기롭게 약속했던 4년 전 1조 원 예산 폭탄이 1조 원 빚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면 누가 나서서 수습을 하나요? 집안의 엄마가 나서서 밤잠 설쳐가며 꼼꼼하게 해결을 합니다. 저 국주영은 2번의 시의원과 3번의 도의원을 거치며 20년 동안 전주와 전북자치도의 살림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전주의 빚을 갚고 전주를 전주답게 시민을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저 국주영은이 살림 잘하는 엄마 저 국주영은이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범기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전주시는 대한방직 문제, 종합경기장, 전주 역세권 개발, 전주 대대 이전 등 그동안 쌓여왔던 전주시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과의 소통, 임정엽 전 군수와의 정책 연대, 또한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는 측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울고 웃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시민과 나란히 걷는 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전주가 다시 천년 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조지훈 후보입니다. 네,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100원만 내면 되는 시내버스를 타고 우리 전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주 시내 곳곳을 노비는 도시 전주. 그리고 전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매년 100만 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도시 전주. 그리고 드론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에서 완주의 대둔산까지 오고 가는 통합시 전주.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전주에서 연구 개발한 피지컬 AI를 새만금에서 만들고 그리고 다시 전주에서 실증하는 몸을 쓰는 AI의 도시 전주.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바람, 새로운 도시, 준비된 전주시장 조지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나의 핵심 공약입니다.
전주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공약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추진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시간은 2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통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선 8기의 제1호 공약도 완주와의 통합이었고 민선 9기의 제1호 공약도 완주 통합, 김제 통합, 전주의 의원을 확장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어느 도시도 의원을 확장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전주가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 미래 첨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동영 장관님께서 만들어주신 1조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주가 피지컬 AI, 제2밸리로 나가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가야 합니다.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전주에 와서 전북에 와서 실증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실증 또는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인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위 말하는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30만 평 규모의 피지컬 AI 전용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업이 전주로 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또한 우리 전주가 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고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전주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인재 양성 이 부분을 빼놓고는 피지컬 AI 제2밸리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통, 주거, 문화 또는 쇼핑이 어우러지는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전주가 피지컬 AI 제2밸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조지훈 후보에게 2분 드립니다. 네, 조지훈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전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책 선거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500만 전북인의 플랫폼 도시 전주 보이십니까? 우리 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13개 시군을 품어줘야 되고 전주와 전북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출향 인사들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이 13개 시군의 물적 자산, 사회적 자산, 그리고 전북인들의 500만 전북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플랫폼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전주는 새로운 길을,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배당, 그리고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고 있는 피지컬 AI 특별 도시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비전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안고 있는 1조가 넘는 전주시 빚폭탄을 해결해야 됩니다. 전주시 빚폭탄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 이 5가지가 조지훈이 우리 전주 시민들께 약속드리는 중요한 공약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전주시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재정 TF팀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교부금 등 수없이 많은 우리 전주시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기울이면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가 아니고 아시아의 수많은 도시와 경쟁하는 아시아 5대 문화도시로 전진할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주영은 후보입니다. 네, 제 핵심 공약은 먼저 빚을 갚겠다. 그리고 피지컬 AI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받겠다. 그리고 K컬처 플랫폼 전주를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 100개 창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15분 생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론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시민 공론도시 전주입니다. 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잡았고 왜 설계를 했는가? 우선은 시정 운영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 위기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 그리고 제8기 민선 8기의 실패는 저는 소통의 부재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정 운영의 기본은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의 실현을 전주시 시민 주권으로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약을 잡았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5개 동에 시민 공론장을 상설화하고 시청에 시민 공론장을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 즉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보행, 안전 이러한 생활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일자리, 주거, 돌봄, 산업 등 주요 시책을 시민들과 함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은 정책의 객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체로 나서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정책에 대해 허수는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분 드릴 텐데요.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실지 먼저 호명을 해주시고요.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각각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지훈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작을 맡기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우범기 예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이상 드릴 생각입니다. 2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전주는 이중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조가 넘는 비폭탄의 재정 위기, 여기에 더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우범기 예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 인구가 몇 있습니다.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지금 2월 현재 62만 3,400명 정도 됩니다. 2000년도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에 65만 7천 명이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몇 명이 줄었죠? 상당 부분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당 부분이 몇 명입니까? 2만 8천 명입니다. 예. 2020년도에 65만을 넘겼던 전주시가 2021년도에 100여 명 정도 줄었는데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에 수천 명씩 줄어서 2만 6천,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증가를 잘 보시면 자연적인 감소가 일부 있었고 자연 감소요? 자연적인 감소가 일부 자연 감소라고 있었다는 하는 건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 자연 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입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자연 감소라고 하는 건 태어난 아기가 적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까? 2025년의 경우에 한 1,449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전입 전출 이 부분을 보면 한 9,000명 정도가 25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수도권으로 간 인구도 있지만 5천여 명 정도가 사실은 인근 지역 완주나 김제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유, 그렇다고 그 하면- 이유 중에 그렇다고 중요한 하면 것이 아파트 신축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입주하는 물량이 없었던 측면도 그래서 많이 수천 명이 있다. 한꺼번에 줄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전주 시민들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오해를 일으킴으로써 대책도 다르게 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아파트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 공급을 하면 인구가 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파트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지극히 국민의힘 들어온 생각인 것 같은데. 김제나 완주로 가는 네, 젊은 알겠습니다. 청년층의 그러니까, 유출을 막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예. 있으니까. 자, 가능한 다른 후보에게도 좀 질문을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오. 제가 하나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기금 전체를 빌려오셨죠? 그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중소기업 같은데. 육성 기금 전체 20억을 빌리셨고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 지원 기금 70억, 투자진흥기금 14억 등을 원래 기금을 통째로 빼서 이 전주시 부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 운용할 때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일반적으로 하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주시가 행안부 전주시 재정 지방재정 분석 결과 최하 등급 받으셨죠?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최하 등급 아닙니까? 재정 분석 결과. 자, 그 결과 교부세 페널티 받으셨죠. 이렇게 재정 상황을 재정 운영을 잘 못함으로 해서 전주시가 전국 최악의 비폭탄에 올라섰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교부세를 줄 때 노력도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 2년 전에 평가가 현재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6년의 경우 페널티 받은 게 126억 원이고 세출 효율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게 174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년 예산에는 4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결국은 세입 확충에 쓰여진 인센티브도 받았지만 페널티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2년 전에 평가가 현재 반영이 되는데요. 제 주도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4년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127억 가지만 더 마이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89억 마이너스. 제가 한 25년 가지만 더 질문하고 48억 마치겠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예산서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서조차 거짓말 예산서입니다. 자광에서 분담금 140억을 받는 것으로 예산서 작성하셨죠. 예. 그게 받을 수 왜 있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게 얘기는 왜 여기까지 받을 수 듣도록 없는 걸 하겠습니다. 받겠다고 허수로 작성하는 전형적인 거짓말 자, 예산서입니다. 예, 의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거짓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으로 다음은 국주영은 후보 주도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후보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범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범기 후보의 생활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선 앞선 4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1호까지 그 생활 공약 잘 봤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 공약인 시민경찰 지원, 전주천, 삼천천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 점검, 매립용 마대 용량 선택지 늘리기 등은 민선 8기 시장으로서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민 밀착형 생활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목 사업에
몰두하시느라고 이 생활 공약을 놓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민선 8기 했으면 더 좋았다 하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것도 우리의 전주에 큰 꿈을 꿔야 되지만 우리 전주 시민의 생활에 직접 다가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는 사실 이제 토목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리셨어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주시 재정의 위기의 한 원인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어떤 그 예산을 토목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시겠지만 도로 포장 울퉁불퉁 외부에서 전주 시내 들어오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거 느끼십니까?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이거 뭐 문화, 예산, 복지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토목 사업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너무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을 챙기는 게 행정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급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가 광역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가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전주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공무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저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네. 후보에게도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일단 하나만 더 좀 할게요. 이제 계속 지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 이제 우리 우 후보님께서 저희가 볼 때는 빚이 9,80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방채만 빚이라고 하셔요. 예, 저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전주시가 펴낸 이 자료를 보면은 빚이 채무 뭐 관리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거든요. 그러면 빚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방채만 빚이라고 하는지. 지방채만 빚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우발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빚으로 변할 수 있는 채무.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재정 상황을 나타낼 때 자산 부채를 나타낼 때 그게 우발 채무인 것이지 어떤 전주시의 빚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의 경우에 이게 우발 채무입니다. 네. 이게 1,211억 원인데 이 중에 부지 매각 협약에 657억 원인데 이 경우는 산업시설 용지가 분양이 안 됐을 때 사업이 준공 시점 이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 미분양의 50%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27년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분은요. 아니 또 다른 부분은 31년부터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다른 부분요. 다른 부분도 1조라고 하는 데에는 도저히 지방채로 할 수 없는 경상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빚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튼 예. 빚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필수 경비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런 문제 사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30초 답도 정도 시민들한테 줘야 남았습니다. 되고 마무리해 아무튼 주십시오.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사실 100일도 안 된 사이에 너무나 다른 그런 채무관리 계획을 내놓고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전주시가 빚을 갚은 의지는 있는 건지 빚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범기 후보님께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수 경비의 경우는 매년 추경에서 반영을 했지 그게 반영을 안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전주시가 부채를 갚아나기 위한 계획도 6천억 원 이상 하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에 이제 민선 8기에 89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민선 9기 공약으로 지금 100개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광역도시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 강한 경제, 문화도시, 또 신바람 나는 복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약 100개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국주영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이신 혁신이나 만성지구에도 굉장히 많은 공실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여의지구 또는 여의동 자체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혁신 만성지구와 함께 상가 비율이 골고루 적용이 되는 이런 지금 개발 방식을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상가 비율 10%, 20%는 지나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만성, 여의지구를 엮어서 여의지구 개발을 하되 거기는 상가 비율을 5% 이하로 낮춰서 혁신과 만성지구의 상인들과 거기에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 우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제가 질문하는 시간인데.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까 우리 조지훈 후보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할 때 예. 아파트를 안 지어서 신축 아파트를 안 지어서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죠? 마이너스 P인 거 아시죠? 아,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우 후보님 네.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후보님 제 주도권 질문 토론 시간인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예. 드리면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익산은 네네. 지나치게 많이 지어서 문제고요. 전주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 전주시는 1,489, 완주의 공동주택이 3,626, 결국에는 그때 당시 김제의 390. 전주 요즘 청년들은 신축 아파트 아니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아니, 말씀을 드리고 또 아니, 이건 제 시간이니까. 아니 제 거 요건 답변해야죠. 제 이건 거. 제 시간이니까. 아닙니다. 우범기 후보 말씀을 드리면 시간입니다. 네. 24년에 1,032가구, 2025년에 530가구. 결국에는 전주는 익산과 달리 아파트 공급이 지나치게 적었다. 이 부분도 청년이 유출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청년이 유출된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전북권에 갔습니다. 그중에 완주, 김제 쪽으로 간 청년이 많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조지훈 아니, 저 후보님께 아까 다시 저기 말씀. 아까 저 그건 답변- 다시 제가 우범기 후보 그건 시간입니다. 제가 제 나중에 시간이니까. 나중에 발언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제가 네네. 답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때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중호수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중호수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예. 아중호수 도서관 처음 만들 때 굉장히 반발도 많고 뭐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 때 완공하고 나니까 아마 전주를 대표하는 지금 도서관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를 건너서 지방정원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또 제 공약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아중호수 현재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중호수 완벽하게 변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중호수의 그 수면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중호수 도서관이 있고 야간 경관이 있고 케이블카가 지나가고 거기에 수면에 수면 무지개가 뜨는 이런 아중호수가 개발이 되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서 아중호수 자체가 하나의 전주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덕진공원도 그렇게 가야 되고 물론 완산칠봉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해드리면 공식적으로 하셨잖아요. 전국에 다 널려 있고 적자 보는 케이블카를 또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거기에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아니 아중호수 쪽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한옥마을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케이블카를 타고 그 케이블카를 타는 정거장에서 거기 올라왔다가 케이블카 타고 한옥마을 왔다가 다시 자기 승용차 있는 데로 가서 한옥마을을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옵니까? 자, 여기까지 한옥마을을 듣도록 망치는 하겠습니다. 게 케이블카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니까요. 나중에 못다한 질문이나 답변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죠. 전주, 완주 등 행정통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생해법은 무엇입니까? 자, 행정통합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차례 이상 질문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영훈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6분 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 원인을 저는 이제 소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통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소통의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어쨌든 전주 완주 통합이 실패를 한 건 저는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주 그러니까 1호 공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과연 1호 공약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호 공약이었으면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이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의 실패를 분석을 하고 왜 통합에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2년 다 보내고 거의 이제 뭐 선거 가까이 오니까 마치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밀어붙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완주 국민들은 더 어쨌든 거부를 하고 반대 여론조사 해보면 반대가 더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 놓고 볼 때 저는 먼저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소통을 했어야 되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것들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번째 도전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주 전주 통합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투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뭐 청주 사례 또 지난번 왜 실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준비를 했고 완주 국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배국의 상생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을 할지 말지 다 이런 모든 사실은 검토가 끝난 후에 지금 준비를 해온 부분이고 단순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실패의 원인은 여전히 그 완주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패다라고 네 번째 실패다라고 단정 지을 때는 결코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실패라고 하시는데 혼자만 왜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행안부에 후보에게도 올라가 질문을 좀 있는데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결코. 저는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그 완주 국민들한테 통합을 해야죠. 그게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완주 국민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 전주시는 그렇게 빚이 많은데 우리가 왜 통합을 하냐? 그리고 거기는 뭐 민생지원금도 안 주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빈얘기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고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통합 자산이 훨씬 많은 도시입니다. 어떤 공원 용지를 매입한다든지 지금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그 빚 때문에 완주 전주 통합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집요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합을 이뤄내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조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완주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그들이 생각을 할 때 통합이 아니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흡수 합병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못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 우리 그 조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후보님은 과거에 함께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 후보님께서는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판넬을 준비해왔는데 우리 국주영은 후보께서 질문을 하셔서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구축하는 거고 전주 완주 통합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거고 그리고 완주 군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전주 시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생의 방안을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진하는 전주시장에 대한 신뢰 이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전주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전주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될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아직 전주 완주 통합 네 번째 제가 쓸까요? 아니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튼 다시 생각해 보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혼자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전주 완주 통합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에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완주 전주 통합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든 의회 의결이든 우리한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우리가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한 게 아니라 소위 일제가 전주의 힘을 빼기 위해서 1935년 강제로 분리한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생활권을 행정통합으로 합치는 것만이 우리 전주가 살고 전북이 사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선 8기, 민선 9기 여전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김제시와의 통합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9기가 시작이 되면 우선 김제시하고 통합을 먼저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그 길이 완주 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주영은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누가 되더라도 그런 어떤 잘못됐던 부분들을 고쳐서 완주, 전주 그리고 김제 통합, 전주시가 요연을 확장해서 전주를 살리고 전북을 살리는 중심적인 도시가 되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토론회 할 때 우리 조지훈 예비 후보께서 통합을 하려면 전주시장을 바꿔야 되고 시장이 바뀌어서 통합이 되면
시장직을 완주군수한테 양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통합시장이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전주 시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전주 시민의 뜻은 묻지도 않고 전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장 자리를 양보한다. 이 부분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다시 통합된 전주 시민의 뜻을 물어서 시장을 뽑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지훈 후보한테 물어봐야죠. 왜 저한테 아니, 근데 물어보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고 네네. 국정은 의원님은 이렇게 시장직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조지훈 후보께서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 그 전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주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주 시민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전주 시민들께서 또 기꺼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도 조지훈 후보도 전주 시민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야죠. 그거 물어야죠.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뭘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진심과 진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 완주 아니, 통합에 지금 대한 아직 제 시간입니다. 아직 조금 참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이 행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조지훈 후보로 전주시장이 바뀌면 통합이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우범기는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서 경제기획원부터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중앙부처에서 거의 30년간 행정을, 재정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를 후보자님 질문자를 좀 지정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걸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광역 행정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 수석 전문위원을 하면서 당에서 보는 시각, 당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 재정을 보는 시각도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선 8기 전주시장으로서 지난 4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은 어떤 것이고 재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저는 충분히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그런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4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지훈 후보께서는 행정을 알고 재정을 알고 전주시장만 바뀌면 자연적으로 완주가 통합이 되는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해야 재정을 알게 되고 행정을 알게 되는 것인지 그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 완주 통합의 문제는 진정성과 진심의 문제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인데 방금 나열하셨던 우범기 후보의 그 경력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관료주의가 돼서 이 통합의 실패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료주의는 전주 완주 통합의 해악이 될 뿐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조지훈 후보께서 마지막 6분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된 우리 전주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신뢰입니다. 행안부에서 분석한 재정 등급, 마등급, 전주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에 실패해서 교부세를 매년 페널티를 먹는 전주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민주당의 현역평가 하위 20%. 이러한
시장의 경력으로는 전주 안주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범기 후보께 질문합니다. 우범기 후보께서는 지난 4년 전에 주요 공약으로 천안, 아산, 세종을 거쳐 전주로 이어지는 철도, 천전선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섰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중역 천마중길에서부터 지하차도를 뚫어서 종합경기장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이라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호남제일문 지하화하고 월드컵 경기장까지 녹색공원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쌓여가지고는 전주 안주 통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이미 예고된 통합 실패가 아니었을까 시민들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한 가지 우범기 예비후보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4년간 정무적으로 단둘이 통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이태 완주 군수를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어디서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 술자리 말고. 술자리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자주 만나서 논의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걱정이 공식적으로 완주 군수와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통합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들을 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인데 4년 전에 했던 거짓말을 지금 다시 4년을 맡겨주면 통합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거짓말로 이어갈 거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신뢰 때문에 통합은 지금 현재 현 우범기 후보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참 논리의 비약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좀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전선의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유효하다고요? 계획을 세웠습니까? 순천에서부터 이어지는 요 부분에 대한 행정을 잘 아신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철도망이라는 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네, 이 문제와 2년 가지고 되는 게 이 아닙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께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우리 지하차도도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까? 계획은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해도 계획 됩니까? 세웠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 언제 어떻게 전주시의회 통과했습니까? 전주시 의회 아직 안 전주시의회에 갔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아직 안 갔고요. 4년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의회에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4년 만에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 만에 되지 못할 일을 왜 공약을 하셨습니까? 전북대에서부터 4년 만에 되지 못할 일을 왜 4년 전에 공약하셨습니까? 서신동 자, 백화점까지 조국님 다른 지하차도의 후보에게도 문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주역 앞에 네, 알겠습니다. 동서대로를 지하차도로 하는 부분까지는 LH하고 이미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합의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의 어떤 업무 보고에도 의회에 제출된 어떤 업무 보고에도 그런 합의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의회를 현재, 정말 우습게 하는 현재 거고요.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국주영은 예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안주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불통과 비폭탄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혹시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이 되자마자 시장 직속으로 통합 TF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통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게 저는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뢰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주 안주 통합을 추진했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을 만나서 저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먼저 또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완주에서 찬성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완주를 떠나야만 한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 국주영 후보께 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성공 방정식이 필요한데 신뢰를 구축하는 것, 전략을 수립하는 것, 상생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대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점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주도권 토론 이어지니까요. 그때 이제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도권 토론은요. 자유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가주시면 됩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범기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난해 9월 24일 전주 컨벤션 센터 기공식을 했고 이제 조만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실내체육관 또는 뭐 야구장, 육상 경기장 이게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전주가 영화 찍기 좋은 도시인데 영화 찍기 좋은 도시를 넘어서 뉴질랜드의 코미필름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아바타, 뭐 뮬란 이런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이 스튜디오가 전주에 아시아의 제2 스튜디오를 전주에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주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빚을 상환해 가면서 공약은 공약대로 지키면서 이런 큰일들은 무슨 재원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조 후보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건 우범기 후보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버려놓고 재정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에게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건 그렇고요. 그건 제 시간이니까 예, 우리 국주 후보님 말씀해 보시죠. 예. 그러게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이런 이러한 전주시 말씀하신 네. 이렇게 어려운 전주시 재정인데 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당선이 되자마자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일단 재정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전주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될 것들은 사실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계속 가야 될 건 계속 가고. 그리고 또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어쨌든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타 등등을 저는 이 TF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시민들께 상세하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는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원론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조 후보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가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그건 네.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한 부분 공원용지 사는 데 썼고 야구장 짓는 데 지금 쓰고 있고 컨벤션 센터 짓는 데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지금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그리고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 작은 비용을 써서라도 시민들이 훨씬 더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순서에 맞게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현재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비폭탄에 올라앉은 건 규모에 맞는 재정 계획,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 하나. 두 번째는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핑계로 천천히 매입해도 되는 서울시가 이미 사례를 들었고 용인시가 이미 사례를 해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매입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전주시가 종합행정에 대한 무지를 통해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실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지훈 싶습니다. 예비 후보님, 네. 그건 본인 시간 쓰셔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하신 말씀은 정말 재정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론에 따라서 질문 구현하면 아닙니다. 되는 거잖아요. 질문 아닙니다. 네. 재정학 원론에 나오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공원용지, 서울, 용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년 넘게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하셨던 분들은 왜 안 했는지 저는 하여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원용지를 매입한 부분은 분명히 전주시의 자산입니다. 전주시의 자산은 현재 11조 6천억 원으로요.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중에 12번째로 자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자, 1분가량 그런 남았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혹세무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금융성 또 채무, 적재성 채무가- 적재성 채무 그걸 지금 그게 혹세무민이라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보십시오. 그 덕진공원 요즘 가보셨습니까? 자주 갑니다. 야경에 다 좋아하십니다. 낮에 가신 분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덕진공원 그 도리 국악원 앞에 고물상을 비롯해서 전북대 앞까지 가 있는 여기도 다 공원 용지로 매입한 땅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덕진공원이 제대로 단독으로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덕진공원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공원 용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조지훈 후보 6분간 드릴 테니까요. 답변도 같이 해주십시오. 네.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덕진공원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우리들의 추억을 뽑아버리고 베어냈는지 그리고 무슨 권리가 있어서 거기에 있던 시비들을 몽땅 뽑아내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국주영은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통과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주시청에 들어가면 시청 로비를 가로막고 있는 차단기 철거하겠다. 시청 회의실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봤더니 국주영은 후보님의 핵심 공약으로 민주공론도시 전주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공약으로 문화도시 전주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공론도시 전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문화도시 전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얘기한 문화산업 5대 도시, 문화 콘텐츠 산업도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처음 시민 공론도시 전주 만들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이제 차단기를 철거하겠다, 시정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 전주 시민이 전주시정에 전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참여했던 여러 다른 형태의 버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범기 후보께 질문드립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차기 시장도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범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이 사업은 꼭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우범기표 사업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전주 컨벤션 센터는 정말 전주의 아픔이었고 전북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을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전주 컨벤션 센터만큼은 2028년까지 완공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범기 후보님 죄송하지만 또 아픈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대신 질문해달라고 하는 내용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 시장님께 토론회에서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예술인들 행사장에서 한 예술인이 한 개만 사주세요. 작품 한 개만 사주세요 했더니 우 시장께서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런 거 사다가 놔봤자 이사 갈 때 다 쓰레기예요.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반드시 물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대신 질문입니다. 막걸리 축제를 가셨던 모양입니다. 막걸리 축제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가시니까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막걸리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막걸리는 마셔봤자 머리만 아프다. 나는 소주파다. 막걸리 안 마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막걸리 축제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왜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왜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조지훈 예비 후보께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토론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우선 말씀을 허위 사실을 자,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허위 사실에 허자도 안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니, 제가 주도권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전주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들에게 무례하게 했던 그 단어, 그 이야기, 그 행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일정 부분을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익명성 뒤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 말을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언제든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돌아가신 한승원 변호사님의 유훈과도 같은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전주 부성 입성 행사 등을 통해서 동학혁명 기념을 하고 있는데 시장 당시에 우범기 시장께 찾아갔습니다. 첫 마디가 그 이사들에게 왜 이렇게 떼죽으로 오셨어요? 이사님들의 분노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는데 제가 보면 지금 어디서 들으셨는지 정말 이사분들께 들었습니다. 이사님들께. 익명성 여기까지 뒤에 듣도록 숨어서 하겠습니다. 남의 입을 빌려서 이 토론 자리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예. 이런 방식은 정말 좋지 않은 토론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시민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하는 국주영은 후보께 6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앞서 답변 못한 이야기도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여의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명확하게 어떤 의도로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질문 속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여의지구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 한번 개발해봄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개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그 곳을 저는 정말 도시의 가장 제대로 된 하나의 도시 전형. 그래서 광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 광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이런 광장이 널따랗게 있는 그러한 도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공실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어쨌든 이 개발에 대한 이 의지가 약간 의심이 됐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요. 식목일에
SNS 업로드 하셨어요? 동영상? 예. 네. 그때 이제 그대로 자산으로 남는 빚이 있는데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후보께서 말한 지방채의 대부분인 공원용지 자산으로 남는 건 맞지만 현재는 맹지들인 곳 그리고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지속가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용지. 그래서 저는 이를 감당할 계획도 없이 자산으로 남는 빚이라고 말한 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가 공원용지를 지정한 것 중에 매입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등산로라든지 지금 당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매입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맹지의 경우는 지금 공원에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 지역이 다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지난번 그 토론을 할 때요. 공원용지를 빚을 내서 산 이유는 이걸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 개발이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업로드한 걸 보니까 이제는 빚내서 공원용지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두 가지 말이 좀 상충이 되는데 지금 그 공원용지 매입하지 않는 그러한 부지가 좀 있죠? 그게 그러니까요. 25년 6월 말까지 네, 공원용지를 매입하거나 네. 최소한 법원에 공탁을 해놓지 않으면 네. 이제는 공원에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을 지정했던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일은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바대로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럼 남은 공원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 문제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다시 절차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한 땅은 어떤 방식이든 뭐 매입을 하든 뭐 무상으로 그 땅을 쓰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개발업자가 다 개발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매입해야 한다면 빚내지 않고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식목일에 그 업로드를 하셨어요. SNS를. 네. 그때 기후 위기 시대 나무 한 그루는 도시를 숨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동의합니다만 후보님의 지금까지 행태를 놓고 볼 때 이 말은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는 소리문화전당 옆인데 전주에 왕버들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 무성하게 숲으로 쌓여있던 곳을 저희가 민선 8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고 예를 들어 물길의 흐름을 막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서 도시가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꿔야 될 것은 확실히 네. 바꾸는 이런 전주로 가야 할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나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워왔어요. 그렇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배워왔어요. 뭐 오목대부터 시작해서 삼천천, 전주천 그리고 뭐 덕진공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주 천천히 마무리해 우수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덕진공원 동물원 앞에 있는 벚꽃 나무까지 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자, 마무리 너무나 맞지 부탁드립니다. 않는다. 나무 한 그루는 도시를 숨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말과 그동안 시장님이 보여온 이 나무에 대한 자, 이 여기까지 태도가 너무 하겠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님 말씀을 좀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될 곳,
하천은 물이 있어야 될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폄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특혜 논란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시장이 된다면 환수이익의 적정성과 개발 속도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자, 먼저 조지훈 후보부터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이라는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주천의 버드나무는 그는 우리들이 만든 약속이었고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말은 있어도 앞길을 새로 막는다는 말은 없다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물 수면으로부터 3m 이내의 잔가지들을 쳐내면서 버드나무를 키운 겁니다. 우리들이 키운 버드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변명으로도 우리들의 추억과 우리들의 정성을 잘라낸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저는 대한방직 부지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 시민들은 대한방직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기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도가 정이고 빠르게 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자세로 빨리 개발하고 빨리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정책 공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주시에 39개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등과 함께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전주시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공무원들에게는 그 성과를 재개발, 재건축의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는 포상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빠르게 성공시킨 그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거를 성공시킨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주영은 후보께 2분 드립니다. 네, 저도 이 답을 하기 전에 아까 오범기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베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한옥마을의 버드나무는 사실 전주 시민들의 추억이었고 그리고 전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천천을 베고 나서 그 의회에서 못 베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주시 의회에 찾아와서 베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몰래 강행을 했던 이러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물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가 지금 상류잖아요. 그 나무를 베었던 곳이 상류입니다. 그런데 이 상류에 물길을 너무나 원활하게 해줘 버리면은 하류에서는 정체가 생겨서 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천동 전미동의 진기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계속적으로 범람의 위험이 있어서 대피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논리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과 어떤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시민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발이 되길 바라고 있고 저에게도 많은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이 시행사의 사업 기한을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금도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이 모든 개발 사업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범기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방직 이전에 이제 하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선 좀 봐주시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전주천 삼천의 준설과 소위 말해서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지장수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주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성과를 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극한 오후 시에 20년 8월 8일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90mm가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천의 서천교가 최고 수위가 4.56m였고 삼천의 세내교 5.31m였습니다. 민선 8기 25년 9월 7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113.5mm, 2020년보다 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교의 경우에는 20년에 4.56m, 25년에 3.55m로 최고 수위가 낮아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삼천 세내교의 경우에도 2020년 5.31m에서 2025년 3.55m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정서와 추억과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향후 버드나무가 있어야 될 곳에 하천은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오래된 경영 이론이 있습니다. 오래된 경영 이론에 따르면 기업 경영의 3대 요소로 자금, 인력,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데도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 그거는 현 시대의 흐름, 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실현할 전략, 이 전략을 구현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의 태도, 비전, 전략, 태도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3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지난 4년간 이 태도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쌓여왔습니다. 저는 전주 시민을 존중하는 사람이 시청에 들어가면 전주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전주 시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전주시장이 되면 전주시의 행정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꼭 증명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범기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은 나무 눈에 티끌은 볼 수 있지만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대한방직의 경우 현대차가 새만금의 9조 원 투자하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한방직 자리에는 6조 4천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고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종합경기장 자리에도 1조 원 넘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아울러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도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1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새만금의 9조 원의 투자가 일어날 때 전주에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길이 우리 전주가 천년 전주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미래 천년 다시 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주로 변하는데 우범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대한 전주 시민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주영은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부모와 친지,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일까요? 왜 따뜻한 집을 두고 타지의 차가운 원룸에서 쪽잠을 자야 할까요? 자식을 타지로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치가 그 답을 드리지 못한 것, 20년 전주 살림을 지켜온 저 국주영은 엄마의 마음으로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안타까워만 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전북 도의장 시절 위기 속에서도 현장을 이끌어내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계했던 그 추진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보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실력이 만듭니다. 살림 잘하는 엄마의 세심함과 의장을 지낸 해결사의 강단으로 전주에 우리 청년들이 전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내일 저 국주영원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두 오랜 시간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지역 개발을 둘러싼 날선 공방까지 오늘 토론을 통해 전주시정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전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전주 MBC는 내일도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